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명윤입니다. 한 며칠 영상 촬영을 좀 하지 못했어요. 영상 촬영을 했던 것도 지금 편집을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자꾸 외지 쪽에 있다 보니까 영상 업로딩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부터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기존에 공부를 소개시키는 부분이 너무 정적이고 좀 지루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영상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변 현황을 담을 수 있는 드론 영상 항공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위성 사진보다 좀 더 현실감 있고 실제적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담아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실전에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좀 서툴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정보라고 할 건 없고요. 누구나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나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 매수자분들에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토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주변에 상담을 해드리고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또 과거에 중개업을 하면서 토지를 주로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건축물을 우리가 뭐 주택을 짓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에 접해 있어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도심은 4m 도로고요. 비도심 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최소 2.5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불 끄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위치까지.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건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황도로라고 해서 비도심권의 농촌은 실제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님에도 눈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농로가 임의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 경우는 내가 도로가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가 당연히 접해 있고 여기는 건축이 되겠어 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맹지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결국 지자체의 허가권자는 맹지로 인정을 해서 건축이 안 된다는 이런 상황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요 매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성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 이렇게 지도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면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있죠, 도로가. 심지어 로드뷰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보면 자, 지금 로드뷰로 봤을 때 이제 요 땅이죠. 요 땅입니다. 보니까 눈으로 대충 봐도 현황이 내려다보는 남향의 조망이 이쁘죠. 이 땅 괜찮겠어 해서 현장에 가서도 당연히 요렇게 포장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매입을 해서 토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맹지라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여러분들이 도심권은 제외를 하고요. 비도심권에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당 요 매물을 관장하는 지역 시 단위는 시청이고요. 구 단위는 구청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면사무소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우선 기본적으로 시구청에 건축 허가를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해당 이 주소를 알려주면서 내가 여기 주택을 좀 짓고 싶은데 주택 건축이 가능하냐라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접해 있는 것만 보고 매입을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현황 도로만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업자들도 있고요. 뭐 알고 하는 경우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개개인 간의 직거래는 더 심합니다. 당연히 길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건축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전화로 물어봐도 답변을 잘 해줍니다. 답변 안 해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번을 알아내신 뒤에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지역에 이 지번에 주택을 짓고자 하니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반드시. 도로가 있어도 조금 주변에 집이 없다, 요 주변에 지금 내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주택이 있고 하면 확률적으로 거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반경 뭐 5m 10m 이내에 주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요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같이 중개업을 예전에 했거나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이제 지번을 찍어서 지적도상 도로인지 이게 농로인지 현황도로인지 국어인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담당 공무원한테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파악조차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공부를 열어보시는 게 낯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놓고 그냥 지자체에 확인해서 물어보시라는 거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도로가 접해 있긴 한데 상하수도나 오폐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허가사항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로 인정이 된다라는 답변만 받게 되면 그 나머지는 그 해당 지자체 근처에 있는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실제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을 와보지 않고 지적도상에 이 도로가 실제 도로가 맞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그 외에 허가사항, 오폐수라든지 전기, 광역상수도 인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사 설계사무실에 확인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웬만하면 도로로 인정을 받게 되면 웬만하면 건축이 되기는 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폐수나 전기 이런 것들은 비용 추가의 부분이지 웬만하면 건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일단 이게 실제적인 도로에 접해 있고 건축이 가능한 도로상의 요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지자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가 아니에요. 아닌 경우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